네, 오늘 인터뷰는 우리에게 늘 노동 소식, 현장 소식 발빠르게 전해주셨던 분이죠. 오늘은 사안이 조금 특별해서 진짜 인터뷰 코너로 바꿔 모셨습니다. 남현영 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서도 잠깐 축약을 해서 조금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비행기 청소하시는 지난번에 한번 우리 짚었던 그 사안이기도 하죠. 그분들이에요. 네. 아니 어떻게 해서 점심시간 지켜서 밥 먹었다는데 왜 그걸 꼬투리 잡아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까? 대한항공의 자회사는? 형식상으로 점심시간이 있어요. 예. 있는데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항상 정시간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연착될 수도 있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출발하는 데 따라서 있고 공항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비행기가 오면 그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게 해요. 그러니까 청소 다 끝내고 그러니까 밥 먹다가 우유 들고 빵 들고 먹다 버리고 청소하러 가는 분도 있고요. 아, 밥 먹다가라도 비행기가 오면 예. 예. 왜냐하면 그 보통 비행기가 도착하면 그 청소할 수 있는 시간 1시간, 2시간 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30분이면 다시 유턴해서 넘어가요. 그러니까 노동 강도는 엄청 세요. 1시간 해야 할 일을 30분 만에 미팅 듯이 해야 비행기가 다시 회항을 해요. 그렇게 많이 돌려야 항공사가 또 수익이 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해진 점심시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점심시간 안 주니까 배고프고 8시간, 9시간 엄청나게 센 노동 강도 일을 하는데 어떤 날은 거의 뭐 굶기도 하고 그거 비행기가 없을 때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회사는. 예. 근데 사람이 기계에 부속된 도구도 아닌데 지금 몇 시간마다 배가 고픈 건 당연한 건데 예. 비행기가 쉴 때 밥을 먹어라. 근데 비행기가 언제 쉴지도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이렇게 불특정하게 예, 연착될 갔다가- 수도 예. 있고, 예, 기상 상황에 따라서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노조 쪽에서 계속 요구했던 게, 한 달 다녀도 좋고, 일주일 다녀도 좋으니까 점심 먹을 시간을 특정해달라. 근데 회사 하는 얘기는 뭐냐, 관행적으로 그렇게 왔다. 그 다음에 그 점심 휴게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체육규칙이 있거든요. 근데 탄력적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한도에서 조정이 가능한 거지 매일매일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걸 요구하고 또 점심시간 안 준 거에서 임금체불 해서 이겨서 뭐 좀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는 지금도 그냥 비행기에 맞춰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그 비행기가 없는 시간에 그래서 이분들이 도저히 이렇게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는 안 됐다 해서 몇 월부터 몇 시부터 점심시간을 정해서 이 시간에 점심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점심시간 먹은 것 때문에 한 달에 4,800만 원 정도가 손해배상이 났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그 손해액 산출의 근거는 뭡니까? 그게 뭐 비행기 연착된 거, 그 다음에 자기네 거기에 인원 더 투입한 거, 또 다른 분들, 그러니까 여기 말고 여기서 이제 빼서 딴 노조에 집어넣으신 분들의 그 OT, 연장수당, 이런 거 다 계산해도 한 달에 4,800, 그래서 그걸 가압류를 걸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가압류를 걸었는데 노조에 있는 간부 12명을 가압류를 걸어서 430만 원씩 가압류를 걸어서 그분들 임금이 압류가 된 거예요. 네, 임금이 압류가 되니까 카드도 쓸 수 없고 그중 뭐 딸이 결혼하시는 분도 있었고 당장 그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의 통장을 가압류시켜 놓으니까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자회사가 그 회사가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거죠. 자회사하고 하청이고 그런 예. 거예요. 여기가 부당노동행위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이제 부당노동행위로 지방노동위원회 진정을 해서 이기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보다 더 심해져요,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부당노동행위해서 노동청이나 진호에 가서 지니까 이제는 그 손해배상이라는 민사 재판을 거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물정 모르는 소리 한다고 답답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진호위 지방노동청에 가서 이겼잖아요. 예, 이겼어요. 우리 저 남노무사님 등이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네. 그랬으면 지고 나서 이 사람들 좀 태도가 바뀌고 반성하는 척이라도 하고 최소한의 인간적인 노동 지금 어느 사업장이건 식사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상인 거죠. 그쵸? 너무나 정상인 건데. 그러니까 어느 네. 직종이든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은 너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요령껏 짬짬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건 알고 있지만 점심시간을 정해서 교대로 돌아가면서 먹고 청소 좀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진호위에서도 지고 나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 돈 민사로 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란봉투법이라는 악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정당한 파업을 하더라도 그 법에서 정해진 거 한 발짝만 넘었으면 그러니까 모든 걸 돈으로 소송을 걸어요. 쌍용 자동차가 160억 정도 손해배상 걸었던 거 아시죠? 근데 그 손해가 어떤 손해냐면 그 행위로 인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과관계는 모든 손해배상 다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쌍용 자동차에서 손해배상 걸었을 때는 자기네가 구사대 쓴 비용까지도 다 손해배상 소송 걸었어요. 구사대. 그때 구사대. 예, 용역해가지고 그 깡패들 데려와서 이렇게 한 그 비용까지도 다 손해배상 걸었어요. 그걸 또 법원이 다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노란봉투법 그 제일 무서운 게 그 가압류로 노란봉투법 폐지하자. 노란봉투법이 뭐예요? 그 용어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 가압류가 들어올 때 어떤 식으로 들어갑니까? 보통 노란과 얇은 봉투 있잖아요. 행정 예, 봉투. 거기에 이제 가압류가 들어와요. 그걸 이제 없애자. 그렇게 해서 한 게 이제 노란봉투법 폐지 운동이 몇 년 전부터 일어나고는 있어요. 거기 박래곤 소장님이랑 뭐 윤지선 씨 이런 분들이 처음에 그 쌍용 자동차에서 그 손해배상 소송 때문에 자살하고 그 수몇 명이 자살을 하시고 돌아가시고 32명가량 사망했죠. 예, 근데 그렇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노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노조 활동의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게 그 활동으로 인한 손해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못해서 하루 영업해서 영업 이익만 손해가 아니라 그게 인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를 다 손해배상을 할 수가 이게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회비용까지 물리는군요. 기회비용, 간접비용까지 다 물려요. 근데 그걸 법원이 인정을 해주고 그게 재판에 걸면 그게 인정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가압류부터 먼저 들어와요. 가압류, 지금 또 그분들 가압류 들어와가지고 임금도 월급도 못 빼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벌써 가압류가 집행이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냥 소장을 접수를 시키고 나서 가압류가 들어와요, 바로. 지금 그래서 가압류가 됐었어요. 근데 가압류가 됐었는데 우리나라 노동사에 이런 일은 없었겠지만 민주노총 그 공공운수 쪽인데 그쪽에서 저희가 요청을 했었어요. 지금 가압류 최저임금 받는 분들이 12분이 가압류가 걸렸는데 이거 지원해달라, 풀어달라. 그래서 그 공공운수 본부에서 5,200만 원을 우선은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공탁을 걸어서 며칠 전에 가압류를 풀긴 풀었어요.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 하는 얘기는 점심시간을 예전처럼 비행기 올 때마다 먹지 않으면 매달 소송을 걸겠다. 민사소송을 걸겠다. 그러니까 노동자들끼리 이렇게 잠정적으로 정해놓은 점심 시간을 아예 없애지 않으면 예. 다음 달에 또 걸겠다. 한 5천만 원 가량 예, 그걸 매달 4,900 얼마씩 매달 걸겠다. 결국 당신들은 정해진 시간에 밥 먹지 말고 비행기 들어오면 빨리 그 치우고 예. 다음 비행기 들어올 때까지 알아서 빵을 먹든 물을 먹든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밥 먹는 건 자기들은 모르겠다. 그 대신에 비행기 이제, 오면 제깍제깍 예. 치우기만 해라 이 소리입니까? 예, 1시간은 주겠다. 근데 그 1시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달라요. 팀마다 달라요. 아니 점심을 대개는 12시에서 1시 무렵 사이에 언저리에 먹는 거지 그 1시간을 5시나 밤 9시에 준들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그래요. 지금 밥 먹고 딱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2시간 있다 그게 점심 비행기 없다고 거기다 점심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배가 고파서 저녁 때인데 8시, 9시 그때 저녁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식권을 주는데 그 식권을 다 반을 못 써요. 시간이 안 맞아서. 아하. 식당에 문 여는 시간 또 따로 있거든요. 아, 그러니 사람이 도구도 아니고 기계라도 그렇게 쓰면 고장이 날 텐데. 근데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그 옆에 지금 KTEC이라는 회사는 아예 점심시간이 없어요. KTEC 맨파워라는 회사는 아예 점심시간이 없어요. 거기도 내내야 비행기 관련 일. 거기는 이제 캐터링 회사라고 해서 음식 비행기에다 납품하는 기내식 납품 회사. 납품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 공급 올리는 거 탑재하는 회사인데 거기는 아예 점심 시간이 없어요. 비행기에 싣기만 하는 거 기내식을 오면 실는데 비행기 오면 바로바로 실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점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임금 체불로 왜냐하면 8시간씩 일하면 1시간 둬야 되는데 9시간을 풀로 일을 시키니까 아예 점심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노동청에 보소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인천공항에 만연한 거예요. 한 회사뿐만 아니라 근데 손배서 들어온 건 이 회사가 처음이긴 한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시키는 대로 점심
시간 따로 없이 그냥 비행기에 맞춰서 사는 부속품처럼 이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사람이 제때 밥을 먹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인터뷰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다음 말을 잘 이어가지를 못하겠는데 뭐 개탄을 하거나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사적 감정을 뭐 이렇게 드러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도대체 이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십몇 년 전부터 쭉 있어 왔단 얘기. 그렇죠. 20몇 년간 계속 20몇 년째. 예, 인천공항이 생기면서부터 계속 있었겠죠. 그래서 정말 한 일주 단위도 적고 한 달 단위도 정해진 점심시간을 달라. 그 시간에는 그럼 알바를 더 쓰든지 딴 분들 쓰든지 교대로 일을 하게 해달라. 저번 진호에 갔어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회사 측에서는 인건비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11시 한 30분부터 1시까지 1시간 반 정도를 두 개로 나눠서 그러니까 90분을 두 개로 나눠서 45분씩 A팀, B팀 해가지고 A팀이 밥 먹고 A팀이 밥 먹을 때는 B팀이 온 비행기 청소하고 B팀은 이제 저희가 교대하고.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비행기가 몰리는 시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람보다 비행기가 우선이군요. 우선인 거죠. 예. 그다음에 실제로 200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160명, 70명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계속 연장을 시키는 거죠. 결국은 인건비 아끼려고 정원을 부족하게 지금 운용하면서 점심시간이고 뭐고 없애려니까 쥐어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노동 강도도 엄청 센 게 이게 1시간 노동할 거를 20-30분 만에 완전히 정말로 엄청난 센 노동 강도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제대로 점심시간을 확보해 주고서 교대로 돌리려면은 몇십 명을 더 써야 더 써야 하는 되는데 거죠. 그거 아까워서 안 하려고 비행기 위주로 사람들을 굴리다가 사람들이 이렇게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정해진 시간에 밥 좀 먹자 그랬더니 너 때문에 돈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4,800만 원을 했는 예, 거네요. 한 달에 4,800. 예. 매달 그렇게 하겠다. 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현행법에 그 저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노동청에 대해 질문을 했었어요. 질의를 했었어요. 탄력적이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바뀌고 개인마다 바뀌어도 되냐. 근데 노동청에서는 아니다. 탄력적이라고 일정 정도 범위가 있어야 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가서 노동청 때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탄력적으로 했으니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좀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노동청이 근로감독관들이 노동자 편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사적 편을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탄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범위가 있어야 탄력인 거잖아요. 예. 범위가 없는 게 어떻게 탄력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정해지지 않은 휴게 시간이 어떻게 휴게 시간이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방금 말씀하신 근로감독관이라는 게 사법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나요? 예, 특수사법경찰이에요. 특사경이라고 흔히 말하는. 예. 그러니까 정식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아도 그들은 경찰의 단속 및 입건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특사경권을 행사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근로감독관이 좀 있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촛불 정부의 노동부 장관은 지금 근로감독관이라는 게 다 노동부 산하 공무원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엄명을 내려야죠. 그래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바라는데 그게 아니 고용노동부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왜 노동자들이 자기 머리 깎으면서 울고 그 많지도 않은 최저임금 그 돈 받는 것마저 압류당하고 이러는 걸 노동부도 알고 있으면서 왜 제지를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못 왜 보겠어요. 활동가들이 길에 꼭 엎드려서 삼보일배하고 모여서 머리띠 두르고 아직도 이래야 됩니까? 제가 정말 그거 묻고 싶어요. 적어도 인간답게 사람이 먼저라고 얘기했으면 어떤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노동이든 사업주든 뭔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은 보장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식사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걸 가지고 권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이걸 위해서 점심 제때 먹었다고 압류 들어오고 노동자들이 거기에 항의해서 단식 투쟁하고 머리 깎고 그래야 하는 건지 이게 정말 21세기 우리나라 노동 현실의 민낯인지 노동청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신을 해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청에 이거 조사해 달라. 네.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지금 그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삭발 장면도 이렇게 나가고 우리 남 노무사가 어제 집회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들 그리고 동영상들을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인천지방노동청에서는 이 사안을 분명히 알고 있지요. 알죠. 저희가 4월 11일 날 노동청 중부청 앞에서 그 접수했어요. 고소 접수하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하고 고소장을 4월 11일 날 접수를 했었어요. 예, 제가 그때 가서 같이 접수했는데 예. 접수증도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노동청에 고소를 해도 우리나라 노동법이 분노에 대해서 너무 부당 노동에 대해서 너무 약해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대한항공의 자회사가 이런 못된 짓을 교묘한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결국은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기도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죠. 그것도 매우 괘씸하고 말이 안 되지만 이런 지금 노동청 해석에 따르면 그 탄력이라는 것도 어느 정해진 일정한 범위 내인 것이지 터무니없이 엉뚱하게 떨어진 시간대에 뭘 하라고 하고 그건 아니라고 자기들도 해석을 했다며요. 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인천지방노동청, 쉽게 말하면 고용노동부, 여기도 똑같은 크기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근로감독관님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정말 그 기본적인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 기본 정신에 맞는 활동을 해주시면 아마 노동 현장에서 이런 어이없는 일들은 정말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로감독권을 그 자원봉사하는 거 아니고 자기 능력봉사하고 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좀 나라에서 월급 받고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살피라고 특수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하면서 나라 돈 받는 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군요. 이 인터뷰 파일을 그대로 그 인천지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장관한테 직접 직보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해당 사업장에서마다 머리 깎고 울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근데 사실 요새 TV에서 뭐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가 드라마를 하는데 저런 근로감독관님이 한 10명만 있어도 우리나라 노동현 변한다. 예, 이거 판타지더라고요. 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 이 코너가 이렇게 한숨만 쉬는 코너가 돼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말이에요. 지금 그 대한항공 앞에 네. 그 판넬 만들어 놓고 거기서 두 분씩 계속 이제 대한항공에서 그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지금 단식 농성하고 있어요. 단식은 아니고 농성을 하고 있어요. 대한항공은 그 가족들 모두가 사고치고 두 딸 사고쳐 부인도 사고쳐 그리고 최근에는 그 조양호 회장도 세상을 떠 그렇게 지탄을 받고 매번 카메라 앞에 와서 죄송하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럽니까? 저희가 이제 11일 날 17일까지 학답을 달라 손배수 취소하고 네. 그 노동 탄압하기 자기네가 태스크포스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탄압할 건지 어떻게 노조 와해시킬지 그 문구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노동청에 고소를 하고 17일까지 답을 달라 했는데 안 줘서 어제 그 삭발식하고 지금 농성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할 때까지 노동자분들 돌아가면서 근데 그분들도 다들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하고 다시 가서 일하시고 돌아가면서 계속 그 지금 대한항공 앞에서 예, 지금 농성하고 있어요. 공공운수 노조에서 대신 내줬다는 5,200만 원 공탁금은 역시 공공운수 노조 조합원들이 한 푼 두 푼 낸 그 회비 기금에서 나온 거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최저임금 받는 분들의 월급이 압류됐다. 어떻게 하겠냐고 했더니 그 20명이 넘는 그 간부님들이 1시간 만에 지원 해가지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예가 없었어요. 기존에 쌓여있던 돈에서 헐어서 얼마 이렇게 일단 가집행한 그게 아니라 순전히 성금으로 그러니까 그 집행을 할 거냐 그 간부들의 그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 12명이 임금이 압류됐는데 그 상급단체에서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20분들이 그 20명분들이 받는 즉시 다 동의해가지고 우선은 당장은 가압류가 풀었는데 문제는 다음 달에도 하겠다. 너희 집에도 가압류 걸겠다. 이렇게 협박해서 지금 그 녹취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진호회 진정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그 벌칙이 너무 약해요. 벌금 2천만 원 내면 끝이거든요. 이건 뭐 박정희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박정희 극단적으로 때도 말하면. 노조에 이렇게 손해배상하고 돈으로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지금 뭐 1, 2억 근데 그거 가압류 받으시는 노동자분들, 노조분들은 생활 자체가 파괴가 돼요. 알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일단 이 얘기는 그 얘기는 일단은 여기서 접고요. 콜텍, 예. 콜트와 콜텍 두 회사가 있는데 결국 사장은 한 사람이고 마경호, 예, 예, 기타 만드는 거기지만 콜텍에 지금 노동자 한 분이 38일째 오늘이 38일째 단식 단식. 농성 중이고 3월 7일 날 1차 교섭했는데 아무 진전이 없었다가 4월 15일 날 2차 교섭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그때도 사측은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노동자 쪽에서는 조금씩 수긍안이 들어갔지만 오늘 11시에 그 단체 협상 들어갔다가 결렬되고 2시 반부터 다시 지금도 협상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우선 제가 여쭙고 싶은 건 38일째 단식 중인 그 임재춘 네, 저 노동자 건강이 어떻습니까? 지금 한 회사분이 계속 그 검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안 좋아서 38일이면 거의 세월호 때도 아마 최장이 40며칠이었고 거의 한계에 이르르고 있는 게 아닌가 더구나 싶은데 뭐 날씨도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굉장히 건강도 안 좋으시고 아직 건강이 거의 최악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언론도 그렇고 뭐 죽기 직전까지 가야 관심을 가져주는 건지 이제는 30일 또 무감각해지는 건지 38일이면 죽기 직전이지요. 근데 콜텍에 다뤄주는 언론들이 거의 없고 그게 그 여기 인천 계양에 있는 건가요? 대전에 있는 건? 어떤 콜텍이. 등촌동이요. 아 등촌동? 예, 거기 그 본사 앞에서 지금 단식 농성하고 있어요. 인천 계양구에 있는 건 뭐죠? 그건 대한항 아니 거기도 콜텍 뭐 사업장이 있는데 주유소론가 바뀌었다는 뭐 그 아마 옛날 본사 자리일 거예요. 옛날 지금 본사 자리. 본사가 등촌동이어서 본사 등촌동. 앞에서 이제 단식 농성하고 그럼 그냥 노상에서 단식 농성하고 예, 계시는 거예요? 천막에서 단식 농성하고 그리고 있고 박영호 사장은 아예 뭐 모른 척 하다가 이제 오늘 지금 교섭 중이에요. 오늘 2시 반부터 다시 예, 11시에 시작했다가 2시 반에 근데 아직까지 딱히 딴 얘기는 나오지 않은데 지금 노조에서는 그 노조 파괴했던 거에 대한 그 위장 패배했던 거에 대한 사과, 정리하고 있던 사과를 요구하는데 죽어도 못하겠다. 그럼 깊은 유감이라도 표명해달라. 여기에 대해서도 자기네는 정당하다는 얘기만 하고 아직까지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거죠. 이거 역시 법적 공권력이 개입해서 중재를 하거나 또는 해결할 여지가 없는 겁니까? 이게 재판 대법원 판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그런 이게 거죠? 그 재판 거래한 거죠, 양승태가. 예, 이게 그 유명한 최악의 노동 판례 장래 닥칠 위기에 대해서는 정리해고 해도 된다. 이게 노동법상 최악의 판결이거든요. 진짜 적폐들이 곳곳에 있군요. 양승태가 그 재판 거래하면서 사회에 뿌려놓은 악이 너무 커서 저희들이 그 단식 중인 노동자분께 전화 연락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38일째고 전화 통화하는 것 자체도 이분께 폐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생각 끝에 그전 하지 말고 지회장 이정근 지회장인가? 예, 그분을 통해서 하다가 그냥 지금 오늘 묶어서 두 현장을 모두 파악하고 계시니까 남 노무사님께 여쭤본 거고요. 두 가지 사안은 현재 순간 ING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그렇죠. 지금 네, 오늘도 그러면- 농성 중이고 두 군데가 다 지금 농성 중인 네. 거죠. 근데 정말 깝깝한 게 법이 보호해줘야 할 가장 노동 인권이 노동자분들이 자기 목숨과 자기 생활을 다 하고 농성을 하고 싸워야만 이건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인데 이게 싸워야 얻는 노동조합이 운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동자분 그 헌법적 기본 권리인 거잖아요. 근로감독관이 제 몫을 1차적으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출발점인 것 같고요. 자본가의 탐욕이야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바꿔나가고 규제하는 게 제도이고 법인데 그런 점에서 계속 이 문제는 저희 TV 이 프로에서만큼은 계속 관심을 가질 거니까 남 노무사님께서 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 예, 아무튼 우울하고 힘 빠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전해 주셔야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오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